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독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다현입니다. 자, 여러분, 독서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이야기도 좀 하고 당부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서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독서를 잘한다는 건 글쎄, 뭘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잘한다는 건 쉽게 이해해서 잘 기억을 하고 또 필요한 때 있으면 그 기억된 정보를 잘 인출하면은 그거는 이제 독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보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필요가 없다.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어떤 주된 독해 기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인강을 보시면 이제 글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수업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이게 요 근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교과 수업이다.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선생님도 해보면 선생님도 좀 모르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요. 뭐 그거를 되게 오래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배경 지식 수업도 하고 또 독해도 하겠습니다. 뭐 배경 지식 수업을 먼저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독해를 하고 나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유동적으로 갈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수능에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또 내신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지문에 있는 핵심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다른 글로 쓰여져서 시험을 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다 놓치면 안 되겠죠. 당부는 한 가지입니다. 숙제는 없어요. 예습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선생님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습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사실 수업이라는 건 이거예요. 수업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글을 읽었더니 틀린 답이 나오더라. 혹은 이렇게 읽었더니 글이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여러분의 어떤 고질적인 사고 방식,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의 어떤 사고 방식과 선생님의 글 읽기 습관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그게 국어 공부예요. 사실 수학이나 영어나 아니면 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좀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강한데 국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실력이 늘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첫 번째 1강. 자, 오늘 여러분 할 건 뭐냐면 어, 논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6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지식부터 갈게요. 배경 지식 첫 번째. 지금 화면 보이시죠? 쌤이 좀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배경 지식인데 나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전제부터 갈게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유나 근거나 원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주장입니다. 결론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전제하고 결론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문장을 가져왔어요.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전제는 뭐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제는 쓰레기를 더 이상 묻을 땅이 없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거죠. 전제하고 결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둥, 연역법입니다. 나는 솔직히 연역법은 여러분이 다 아는 줄 알았어. 근데 모르더라고요.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연역법은 일반적 진리에서 구체적 사실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푸틴은 사람이죠. 따라서 푸틴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반적 사실로 볼 수도 있고, 이게 구체적 사실로 볼 수도 있고, 일반적 진리,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아까 배운 표현으로 하면은, 자, 배운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전제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제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뭘까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 얼굴은 잠깐 지우고, 이제 필기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나타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3으로 가겠습니다. 연역법 공부했으니까 이제 귀납법 공부해야 되죠. 자, 귀납법 보겠습니다. 여기 안 지워지네요.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자, 배경 지식 3입니다. 귀납법.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사실로 가는 겁니다. 예시를 볼게요. 이순신 죽었죠. 클레오파트라 죽었죠. 히데요시 죽었죠. 여태까지 살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귀납법이죠. 그래서 연역법하고 귀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번 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들어갈게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논리적 사고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걸 화제. 그래, 화제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은 소재죠. 이 글은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네. 주장, 이유 기억합시다. 주장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결론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주장하고 선생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필기를 할 것 같아요. 아하, 주장하고 뭐는 똑같구나. 결론은 똑같은 말이구나. 좀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논거,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근거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필기 좀 할게요. 필기해 두면은, 자, 이유는요, 다른 말로 전제, 논거, 근거. 글 읽을 때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다른 용어로 풀이하거나 다른 문장으로 풀이하는 걸 이제 평가원 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또는 뒷받침한다 또는 정당화한다라고 합니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증은 제시된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참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적어도 일문나는 논리적 사고에 대한 글인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장은 결론이랑 똑같은 말이고 이유는 전제, 논거, 근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 전제하고 결론으로 우리가 논증이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이제 넘겨봐. 두 번째 문단.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순서는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더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고 전제 사이에 결론이 껴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전제하고 결론은 그냥 위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문장의 위치로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봐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론은 몇 개여야 된다 항상. 결론은 항상 한 개여야 된다. 결론은 무조건 한 개여야 돼요. 결론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은 실제로는 이게 두 논증이 합쳐진 경우이라는 거죠. 결론의 개수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중요하대요. 그럼 기억하세요. 결론은 한 개. 전제는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겁니다.
논증을 펼친 이는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자, 주장 다른 말, 아까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주장이랑 같은 말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전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와 결론만 사용하면 되는데, 또 결론 대신에 주장을 사용했다가, 또 전제 대신에 이유를 사용했다가, 이러니까 글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곧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거죠.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요런 걸 찾아요. 요런 게 뭐라는 얘기예요? 담화 표지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담화 표지라는 거죠. 이런 게 담화 표지예요. 이걸 통해서 전제나 결론을 알 수 있대요. 그러나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 표지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에 의존해서만 찾는 게 아니라 맥락을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담화 표지를 가지고 전제와 결론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맥락을 살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지가 전혀 없다면 전제와 결론을 찾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배경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배경식이 있으면 아, 이게 이유구나. 아, 이게 결론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을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분리를 해보면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이거는 이제 전제 1이에요. 전제 1. 너는 볼 수 없어. 이 너는 볼 수 없어가 뭐예요? 이게 결론이겠죠. 따라서 그러면 뭘까요? 이거 연역법으로 해보세요.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그럼 너는 왜 볼 수가 없어요? 너가 미성년자니까 못 보겠죠. 그래서 너는 미성년자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 2가 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그러니까 너는 볼 수 없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너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못 보겠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전제 1.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이다 전제 2. 너는 볼 수 없다 결론. 자,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설명했고요.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전제를 숨은 전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에 생략되는 경우 얘기했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대요. 한번 볼게요.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대요. 근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지산 스님도 무예를 잘한다. 지금 선생님이 연역법을 미리 가르치고 넘어간 게 다 지금 연역법에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 지산 스님은 소림사 출신이다. 따라서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 푸틴으로 하기로 해놓고는. 자, 그래서 아까 전제 생략된 경우, 그 다음에 결론 생략된 경우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일부랑 결론이 전부 생략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선생님, 요거는 좀 약간 좀 억지스러웠는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너의 아들이다. 자, 이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너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들이 아니죠.
따라서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제 2하고 지금 뭐가 결론이 생략돼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논증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갈게요. 미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논증의 종류를 소개하고 논증의 종류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만약 논증의 종류를 소개하려면 연역법, 기납법 이렇게 놔야 되겠죠.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정의하고 했죠. 근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배경식 활용 방법 없었습니다. 3번 논증의 구성 요소인 전제와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했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을 생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을 생략한 내용을 있었어. 언뜻 보면 3번 같거든요. 근데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생략하는지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쵸? 4번. 논증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논증의 개념이 뭐예요? 전제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니까. 3번은 전제와 결론이라고 얘기하고 4번은 논증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이 3번 같다니까. 전제와 결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전제와 결론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개념이란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동어치환이 여러분이 지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과 전제나 결론이 생략되는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5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예. 이거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기억이 뭐죠? 기억이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제하고 결론을 구분을 하란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이유죠. 결론은 주장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시베리아에 사는 고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전제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전제. 이번 겨울에도 날아올 것이다. 이게 뭘까? 이게 결론일까요? 이게 결론이겠네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전제 1. 왜 자꾸 안 써지지? 이게 전제 1이죠. 영민은 우리 반 학생이다. 전제 2. 그러므로, 자, 담화표지 있네요. 그러므로 영민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결론이 맨 뒤로 가 있는 케이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는 인간이다. 여러분 이거는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는 귀납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제 1,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건 귀납법에 따른 거예요. 이거 연역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전제 2.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전제 3 정도로 합시다. 그러므로 자, 다음화 표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4번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셨다. 자, 이거 한 문장으로 섞여져 있는데 이게 전제예요. 일부러 섞어놨네요. 태경이는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했다. 자, 구성하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태경이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태경이는 5점의 가산점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전제 2가 되고 이게 뭐가 될까요? 결론이 되겠죠. 정답 4번이네요. 5번 대학 도서관의 중축은 마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대계이다. 대학 교육은 그 나라 교육의 문화와 핵심적인 요소이다. 게다가 한 나라 대학 교육의 수준은 대학의 도서관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럼 분리를 해볼게요. 교육은 국가의 100년지 대계죠. 대학 교육은 그 나라 교육의 핵심이죠. 근데 대학 교육의 수준은 도서관 시설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대학 도서관의 중축은 빨리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앞에 있는 케이스고 전제 하나와 두 개 사이에 전제 1과 전제 2 사이에서 결론이 껴있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 문제 3번이죠.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면 이거를 음, 좀 꽈놨어요. 꽈놔가지고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대요. 그죠?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역법에 따르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결론이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연역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 결론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귀납법으로 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쭉 봤더니 잘 보세요. 이 귀납법으로 풀면 쉽게 풀려요. 쭉 봤더니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이 있더니 어떤 사람이 친밀하니까 행복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다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다연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랑 친밀하니까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 아, 막 또 뭐 수지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수지라는 사람이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이랑 아주 친밀하게 지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쭉쭉 봤더니 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봤어.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봤던 거에서 이런 거 반례라고 하죠. 반례. 어떤 여태까지 봤던 거에서 안 맞는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다시 풀어보면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이순신은 사람인데 죽었어요. 클레오파트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인데 말이죠. 천년 동안 안 죽고 늙지도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 사실이 부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봤을 때 이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글만 가지고 안 풀려요. 여러분이 연역법하고 귀납법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충분히 여러분이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한테 기초적인 배경 지식은 내가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은 귀납법으로 풀었습니다. 볼게요. 보기 1의 논증은 담화 표지를 통해서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자, 따라서 이게 담화 표지고 이게 결론이죠. 보기 1에서 논증을 펼친 이의 주장은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아유, 결론이나 아니면 주장이나 같은 말이라고 우리 일문단에서 했습니다. 디귿.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이게 왜 전제가 아니에요? 전제죠. 이것도 전제 1, 이게 전제 2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디귿은 전제입니다. 틀렸네요. 리을. 보기 1에서 숨은 전제는 아까 얘기했죠.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행복한 케이스가 있었다죠. 이게 있어야지만 결론이 아니라 대전제가 대전제 뭐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대전제가 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숨은 전제가 될 것입니다. 자,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답 볼게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기역, 니은, 리을. 왜 3번에 가 있습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좋은 운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럼 봐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교통체질을 위반하는 행위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다. 따라서 끼어들기는 좋은 운전법이 아닌 거죠. 이게 3단 논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거는 좀 분리하기가 힘든데 이게 바로 이제 예시로 줬었잖아요. 예시 어떻게 줬었어요? 바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자, 요거 전제 1, 전제 2, 전제 결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는 장을 지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일 민영이는 일찍 등교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겠죠. 자, 나의 숨은 전제는 나는 손에 장을 지지 않는다가 맞을 거예요. 나의 숨은 결론은 민영이는 내일 일찍 등교하지 않을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4를 보면요. 이제 다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논리적인 거 빠졌잖아. 3단 논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다의 숨은 전제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맞고요. 5번. 아, 결론은 어리석은 사람이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담화 표지가 있잖아요. 담화 표지가 뭡니까? 담화 표지가 그러므로 라는 담화 표지가 있고 이게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니까 갑자기 숨은 결론? 그런 거 아닙니다. 결론 나와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독서 첫 번째 시간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오늘 배경식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전제, 결론, 다른 말 다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 연역법, 이건 사실 논리적 추론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우리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만 보고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평가원에서 글을 쓴 사람은 너희가 적어도 귀납법, 연역법 정도는 알고 있겠지. 고3이잖아? 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바이브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연역법하고 귀납법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